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질은 탁할 텐데요.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흐리고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될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5.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공기 중에 남아있는 먼지가 쌓여서 종일 공기질은 탁하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밤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포항과 영덕 18도,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에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내일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어제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이모 씨의 유가족을 만나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국제강에서는 매년 1명꼴로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며 동국제강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유가족들은 움직이는 기계 위에 어떻게 사람을 올려보낼 수 있냐며 원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이런 경우가. 완전히 일부러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21일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설비 가동이 중단되지 않은 채 수리 작업을 하다 안전벨트 줄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줄 원청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며 안전을 외주화한 산재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작동을 멈추고 아예 이제 전기를 끊은 상태에서 수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실제로 그 본사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지난해 동국제강은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안전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동국제강에선 지난 21일 산재 사고를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배송업자가 엘리베이터에 몸이 끼어 숨졌고 불과 한 달이 지난 2월엔 철강 코일 협착에 의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사고가 안전의식이 낮은 기업 문화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동국제강의 안전 강화는 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리하는 비용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때 조치하지 않아서 무고한 생명이 사망한 것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제때 개선하지 않았. 또 안전 매뉴얼은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페이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만 올라가도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늘상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황상으로 보면 전원을 차단하고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업주 과실 여부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임시 조립주택이 설치됩니다. 울진군은 18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고 이미 확보된 72개 동을 제외한 부족한 물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시 조립주택은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재민이 원한다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산불 피해를 본 울진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냥의 먹이를 공급하고 서식지 복원을 위한 조사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울진군 두천리와 덕구리 지역에 있는 사냥 먹이급이대 5곳에 200kg의 먹이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카메라로 건강한 사냥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냥 서식 실태를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를 본 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실되거나 훼손된 운전면허증이 무상 재발급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회봉사기금을 활용해 오는 4월 29일까지 울진 주민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울진군이 주소지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갖고 울진경찰서 민원실 또는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마다 열리던 봄축제가 2년 넘게 사라졌는데요. 대부분의 경북 지역 지자체는 올해도 봄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급증세 때문인데 비대면 축제로 전환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경북 성주군입니다. 한 농가에서 올해 본격적인 첫 번째 참외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땀 흘린 덕분에 여름까지 계속될 수확 전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나 가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참외가 가장 많이 나오는 5월 가격이 내려갈 즈음이면 성주에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참외 축제가 열렸지만 코로나 사태 후 2년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리 끝에 성주군이 내놓은 것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축제입니다. 대면 행사는 최소화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일부 오프라인 참여 행사에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수칙을 적용해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2년 연속 대가야 체험 축제를 취소했던 고령군은 올해는 5월에 대면 위주의 축제를 열되 상황이 나쁠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상으로 전환을 모셔가고 또 2년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축제의 흐름이 지금 깨졌습니다. 이제 그런 좀 회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봄 축제를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2년 연속 소싸움 축제를 중단했던 청도군은 올해도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고 의성군도 산수유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향하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봄 축제를 여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도 시군에서 개최 예정인 4, 5월 그 지역 축제는 감염병 예방과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가능한 취소 연기하거나 비대면 개최를 협조 요청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면서 봄 축제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낙동강물을 끌어다 재배한 쌀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시민 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말 낙동강 하류 지역 두 곳에서 수확한 쌀 20kg을 분석한 결과 킬로그램당 2.53에서 3.18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간이나 폐, 뇌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호 수문을 전면 개방해 녹조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인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 대구 경북 상장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1인 평균 급여는 지난 2020년보다 1,100만 원 늘어난 1억 900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으며 대구 경북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대구은행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지난 2020년보다 10% 오른 1억 500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DGB 금융지주가 9,600만 원, TBC가 9,900만 원, 한국전력기술이 9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포항 지역 어업인 80여 명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영일만 일대 어류 진로를 방해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수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CPTPP가 체결되면 수입 수산물 증가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어업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국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봉화에 있는 반려동물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전국에서 학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봉화 한국펫고등학교의 신입생 10명 중 9명이 경북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씩 데리고 야외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학생이 주는 신호에 따라 허들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교실에서는 강아지 털을 깎고 다듬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인 봉화 한국펫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폐교 위기에 직면했지만 펫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반려동물 전문 학과를 편성한 뒤부터 학생이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입학 경쟁률은 2.8대 1. 특히 올해는 신입생 45명을 뽑았는데 이 중 39명, 그러니까 87%가 경북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온 학생입니다. 강아지 훈련과 미용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고.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제주도에서 유학 온 학생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이제 선생님들의 소개를 들어보면서 이곳에서는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펫고등학교는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67%가 동물병원과 애견유치원, 유기견센터 등에 취업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여 년 전 봉화 종합고등학교로 시작해 봉화 상업고, 봉화 정보고, 경북 인터넷고, 한국펫고등학교까지 시대 흐름에 맞춰 4차례나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에 맞게 새로운 특성화 교육 모델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선박이 침입해 고가의 항해 통신 장비를 훔쳐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영덕군의 한 항구에 있던 어선에서 항해 장비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속 걸음걸이 등을 분석해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차량과 집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항해 장비 24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가 빅데이터 AI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어제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빅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 창업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AI 혁신센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데이터 베이스 캠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 14일부터 2배 인상됩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흐리고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될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5.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공기 중에 남아있는 먼지가 쌓여서 종일 공기질은 탁하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밤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포항과 영덕 18도,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에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내일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